네, 5.7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은 이미터 바이어스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미터 바이어스 컨피그레이션. 물론 커먼 이미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터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이미터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nbypassed입니다. unbypassed. 이 unbypassed라 함은 여기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는 뒤에 가서 슬라이드 한 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요.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패시터는 AC에서 쇼트가 된다고 했었죠. 커패시터는 AC에서 쇼트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렬, 저항과 병렬이 쇼트가 되니까 이것도 쇼트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회로는 픽스 바이어스하고 동일한 회로가 됩니다. 즉 AC 해석을 픽스 바이어스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픽스 바이어스 했었던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러한 언바이패스트인 경우, 즉 여기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이 앰프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 쪽에서 봤을 때 인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티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임적 신호와 출력 신호 간의 페이즈가 같은 상을 갖고 있는지, 위상을 갖고 있는지, 즉 인페이즈인지 혹은 반대로 역상을 갖고 있는지, 180도 아웃 오브 페이즈인지, 즉 입력과 출력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석을 하면서 AC 해석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AC 해석을 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AC 등가 회로로 먼저 고쳐야 되겠죠. AC 등가 회로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DC 전원을 전부 다 없애고 0V로 만들고, 커패시터는 모두 쇼트 시킨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VCC는 0V로 만들어 버리고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 시켜서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 오른쪽 밑에 있는 회로와 같이 되겠죠. RB를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RC도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TR을 RE 모델로 등가 모델로 변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물론 이 RB나 RC를 반드시 밑으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대로 하고 이 TR만 이렇게 등가 회로 형태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라운드는 아래쪽으로 그리는 것이, 즉 전압이 낮은 쪽을 아래쪽으로 그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RE 모델에 스몰 R로가 없죠. 네. 일반적으로 스몰 R로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즉 영향을 무시한 거죠. 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회로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풋 임피던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풋 임피던스를 하면 여기 인풋단 요렇게 잘라서 오른쪽으로 몽땅 다 모두 다를 탭을 안에 등가 회로로 고쳤을 때의 탭을 안에 등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거죠. 전류분의 전압. 네, 이와 같이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병렬로 RB가 있어요. 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회로를 탭은 안에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탭은 안에 등가 저항이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여기가 베이스니까 베이스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GB.
그렇다면 이 GB가 이 부분에 대한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 날리고 요거로 대체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거로 대체가 되면 우리는 회로를 RB와 GB의 병렬로 볼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GB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GB는 여기가 지금 IB가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양단의 전압이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똑같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VI가 V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는 VI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GB라고 하는 것은 IB분의 V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IB분의 VI. 예. 자, 그럼 이걸 구해볼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 돌리면 VI는 이전압과 이전압 두 개의 합이 되겠죠. 이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압은 V는 IR이니까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이전압도 당연히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죠. 근데 2m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뭐랑 같냐면 IB를 베타 플러스 1배, 즉 베타배 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V 베타 RE가 될 거고 요게 VRE가 되겠죠. 네, 물론 AC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I는 이것과 이거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요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따라서 VI를 IB로 나누게 되면 요게 날아가고 요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타 플러스 1은 베타랑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쳐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15옴 혹은 몇 오hm 이런 정도 단위고 이거는 몇백 오hm 정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사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GB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GB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GB를 이와 같이 등가 회로에서 구했는데 그냥 회로도에서로 사실 알 수가 있어요. 회로도에서 우리가 아까 앞선 섹션에서 이 ACS를 할 때 여기 베이스하고 2m 할 때 이 2m 쪽에 AC 저항이 스몰 RE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쪽에 있는 등가 저항은 2m에 있는 저항이 베타배가 돼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베타배만큼의 저항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죠. 따라서 GB는 이 저항, 이 두 개가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된 것에 베타 혹은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만큼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회로도에서도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 구해볼까요? 예,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기 IO 이거 지금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이 IO와 이 VO 두 개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VI가 0일 때 썼죠? 네, VI가 0일 때. 자, 그럼 VI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VI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I가 0이면 여기가 0입니다. 즉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쇼트가 되는 거죠. 쇼트가 됐습니다. 자,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KVL 돌린 거 있었죠? KVL 돌린 거. KVL 돌렸을 때 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죠. VI는 IB의 요만큼, 여기 썼던 거, IB의 요만큼, IE의 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0이에요. 자,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을 다시 쓰면, 요거를 다시 쓰면, IB의 베타 RE 더하기 베타의 RE가 됩니다. 이게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값은 0이 아니죠. 이거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IB가 0. 그렇기 때문에 VI가 0이면 따라서 V가 0이면 IB가 0이 됩니다. IB가 0이니까 이게 0이죠.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0이란 얘기죠. 즉 여기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끊어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의 저항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하나만 남아 있겠죠. 따라서 RC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그냥 VO로 연결하세요. VO. 네. 그러면 여기 저항값을 쉽게 알 수 있겠죠. R은 I분의 V로 해서 쉽게 RC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볼테이지 게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볼테이지 게인을 구할 때 IB, GB 여기서 있었죠. 아까 전에 구했던 거 그 관계식과 VO와의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먼저 VO를 구하면 VO는 여기 양단의 전압이죠. 양단의 전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무시해 주세요. 이거는 무시.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베타의 IB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VO예요. 따라서 VO가 어떻게 됩니까? VO는 마이너스 베타 IB 곱하기 RC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죠. 여기 IB에 아까 전에 있었던 이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도 똑같이 VI가 있었죠. 등가 저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 GB가 됐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서 구했던 GB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베타나 베타 플러스 1이나 뭐 이건 1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은 1.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까? 이렇게만 쓸까? 이렇게 여기가 1, 여기 1. 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근사가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뭐 15옴 원저리 혹은 몇 오hm 되고 이거는 몇백 오음이 되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이와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혹시 어려우면 VI를 아까 전처럼 구하면 됩니다. VI가 아까 이와 같이 구해졌죠, 그죠? 이렇게. 그죠? 즉 VI는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 베타의 밑에로 써야 되겠다. 이걸 다시. 자, VO부터 쓰겠습니다. VO 여기서 구했으니까 VO는 마이너스 베타 RC의 IB이고 VI는 앞선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베타의 RE 플러스 RE의 IB. 그러면 AV는 이거 두 개의 B니까 이거 두 개의 B
I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IB는 IB끼리 약분이 되고 베타는 베타끼리 약분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까지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볼티지 게인을 구했는데 우리가 픽스 바이어스 때를 생각해 봐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AC 해석을 할 때는 이미터 쪽이 여기에 이런 등가 저항이 있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 결론에 나온 결과식을 보니 이쪽에 있는 저항 전부다. 저항 전부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몰 r가 있고 여기에 또 라지 r가 연결돼 있죠. 직렬로.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컬렉터 쪽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R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C가 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위상이 반전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보고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픽스 바이스 같은 경우는 RE, 라지 RE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분모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봤었어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2m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분에 컬렉터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냐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계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식 살펴보면 VB는 아까 있었죠? 등가로 여기 VB 여기죠. VB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이죠.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이라는 걸 아까 구했었어요. 그 다음에 VC는 아까 전에 또 구했죠. VC가 VO죠. 왜냐면 여기가 컬렉터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VC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VC는 VO랑 같아요. 그리고 VB는 또 뭐랑 같습니까? VI랑 같습니다. 왜냐? VB가 여기니까. VB는 이렇게 가서 VI랑 같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볼티지 게인은 VI분의 VO는 VB분의 VC가 되고 그것은 여기 있는 결과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도를 보고 이렇게 구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도출된 그런 결과를 대입을 해보면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됐었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됐었고 인풋 임피던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탭은 안에 등가 전압 AC 등가 전압이죠. AC 등가 전압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뭘 구했냐면 요걸 구했어요. 요게 이렇게 구해졌었습니다. 예. 지금 구한 게 AVNL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로드가 아무것도 연결 안 됐죠. 바깥쪽에 no load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2m 바이스 회로를 우리가 등가 회로의 형태로 고치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등가 회로, 이쪽에서 봤을 때의 등가 회로의 형태로 고치게 되면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뭔가 연결됐을 때 그때 그 영향을 알려면 여기다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니까 해석이 훨씬 쉽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등가 회로를 바꾸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탭은 안의 등가 회로의 형태로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아웃풋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구해 갔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출력 쪽에 전화번호를 연결하고 AC죠. 지금 AC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류를 정의를 하고 그랬을 때 이 회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쪽에다가 VI를 연결을 하고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 구할 때도 여기다 바로 연결하고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튼지간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을 해서 V와 I와의 관계식을 도출을 하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땡땡땡 과정을 통해서 도출하게 되면 V는 I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고 여기가 V 태분한이 되는데 AC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VI가 있기 때문에 VI의 무언가가 곱해진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때 이 앞에 VI 앞에 곱해지는 계수가 이 회로의 볼티지 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회로를 풀어서 아웃풋 임피던스와 볼티지 게인을 한꺼번에 두 개를 다 구해도 되고 아까 전 했던 것처럼 각각을 따로따로 이거를 죽였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VI와 VO의 관계식으로부터 AVNL을 구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꼭 숙달을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회로 해석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할 겸 이렇게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즈입니다. 페이즈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AV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수가 됐죠. 음수가 됐습니다. 음수이기 때문에 역상이 되는 거죠. 위상이 반전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80도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과 같죠. 사인이나 코사인은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 위상이 반대가 되죠.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스몰 RO라고 하는 TR의 내부에 있는 아웃풋 임피던스 성분을 우리가 무시를 했어요. 그게 한 4, 50K 정도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저항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만약에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결과가 이제 텍스트북에 보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라서 도출을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유도를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미터 바이어스 컨피그레이션은 아까 전까지는 우리가 언바이패스드 서킷에 대해서 봤는데요. 만약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가 쇼트가 된다고 했었죠. 쇼트가 되기 때문에 픽스 바이어스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픽스 바이어스 회로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이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커패시터가 여기 붙게 되면 DC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DC 해석에서는 커패시터가 오픈이기 때문에 DC 해석은 이게 있으나 없으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DC 전류인 IC 혹은 IE는 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C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AC 해석이 이게 커패시터가 있으면 여기가 쇼트돼서 이 저항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커패시터가 없게 되면 이 저항이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가 없는 경우, 즉 바이패스 된 경우 미안합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RE가 없는 경우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즉, 이 경우는 이게 이 경우고 이 경우는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패스 된 경우,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인풋 임피던스 구했더니 이와 같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볼티지 게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 경우는 뭐랑 같다고 했었죠? 이거는 픽스 바이어스랑 같다고 했었죠. 이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픽스 바이어스랑 같다고 했었어요. 저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다. 학생들. 오해를 할지 몰라. 픽스 바이어스랑 같다고 했었습니다. 픽스 바이어스.
자,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미터 바이오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터 바이오스가 됩니다. 자, 이미터 바이오스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풋 임피던스가 커졌죠. 대신에 볼티지 게인은 볼티지 게인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픽스 바이오스의 경우에는 RB였는데 RB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GI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언바이패스트 이미터 바이오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글씨 못 썼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이 여기랑 여기인데 이거는 15옴 뭐 그런 언저리 때 반해서 여기 몇백 옴이 되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볼티지 게인을 보게 되면 볼티지 게인은 픽스 바이오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보게 되면 스몰 r2분의 rc가 그냥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언바이패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는 같죠. 분자는 같은 게 분모가 요거 하나 있을 때 하고 거기에 무지무지 큰 게 더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모가 훨씬 크겠죠. 따라서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7이 3.9보다 훨씬 크죠. 크기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풋 임피던스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볼티지 게인이 줄어들고 반대로 볼티지 게인을 키우자니 인풋 임피던스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 두 개가 좀 상충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절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원래 저항이 하나 있던 것을 쪼개서 그 중에 일부는 바이패스 시키고 일부는 바이패스 시키지 않고 하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도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볼티지 게인도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절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